이번에는 불리언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6.10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6.10은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소수란 양의 정수 넘버가 있다면 만약 이 넘버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정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넘버를 소수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넘버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1과 자기 자신인 넘버만 있으면 넘버를 소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는 1과 자기 자신인 2로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되고, 그 다음 3은 1로는 당연히 나눠지고 2로는 나눠지지가 않고 자기 자신인 3으로는 나눠져서 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 4는 1과 자기 자신인 4뿐만 아니라 2로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소수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 정수 넘버를 2에서 넘버의 바로 전 숫자인 넘버 -1 사이에 모든 숫자로 나누어 보아 모두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이고, 하나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가 아닌 것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대로 예제 6.10을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합니다. 앞에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정수 넘버를 2부터 바로 전 숫자인 넘버 -1 사이에 모든 숫자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때 나누어지는 수를 넘버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서 넣을 예정이고, 나누는 수인 2부터 넘버 -1까지의 숫자를 d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isPrime이라는 변수도 하나 선언하는데, 이 변수의 역할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NSLog를 통해 입력을 요구하는 문구를 화면에 출력하고, scanf를 통해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 그 정수를 변수 넘버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단 isPrime이라는 변수에 1을 대입합니다. 다음으로 포문이 나오는데, 이 반복문은 앞에서 살펴본 알고리즘을 구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숫자 10을 입력하였다면 이 숫자 10을 2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넘버의 값을 2로 나눠보고, 다음에는 3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는 4로 나눠보아 9까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뒤에 나누는 숫자를 1씩 증가시켜 반복하여 나눠야 합니다. 그럼 먼저 d를 2로 초기화를 하고 넘버에 들어있는 값의 바로 전 숫자까지 반복해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반복 조건을 d가 넘버보다 작을 때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제어 변수의 변경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몸체를 중괄호로 감싼 다음 if문을 사용해서 넘버에 들어있는 값을 d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그 값이 0이어서 참이면 isPrime 변수에 0을 대입하고, 나머지가 0이 아니어서 거짓이면 isPrime 변수에 0을 대입하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다음 코드인 반복 제어 변수 변경 부분으로 가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d가 넘버의 값과 같거나 크면 반복문을 탈출해서 다음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if문이 나오는데, 안의 조건식을 살펴보면 isPrime에 들어있는 값이 0이 아니면 조건에 부합하여 참이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NSLog가 실행돼서 넘버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서 소수라고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isPrime에 들어있는 값이 0이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거짓이어서 else 부분이 실행되면 넘버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서 소수가 아니라고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다시 이 코드를 isPrime이라는 변수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넘버에 어떤 수가 입력되던 간에 일단 isPrime에는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반복문 안에 if문의 조건에 부합하면 isPrime은 0으로 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반복문 안에 if문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는
넘버를 뒤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의미로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게 됩니다. 즉, 이 시스템은 원칙과 예외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수를 입력하든 소수로 보아 이를 is prime에 1을 넣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문과 if문을 사용해서 소수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를 선별해서 이를 is prime에 0을 넣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표현된 is prime 안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is prime에 1이 들어있으면 0이 아니어서 이 조건에 부합해서 입력한 숫자가 소수라고 판단을 내려 이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is prime에 0이 들어있으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입력한 숫자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변수 is prime의 값은 0 혹은 1, 1에 둘 중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입력한 값인 넘버가 소수이면 is prime 값은 1이 되고,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가 발견되면 바로 0으로 대입이 됩니다. 이런 역할로 사용되는 is prime 같은 변수를 불리언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불리언 변수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int형 변수에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불리언 변수에는 참과 거짓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is prime이 불리언 변수라고 했는데 값이 참과 거짓이 아니고 0과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브젝티브 C에서는 0을 거짓으로 해석하고 1을 참이라고 해석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앞에서 if문을 다룰 때 조건에 부합되면 바로 뒤에 따르는 몸체가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브젝티브 C에서는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그 조건을 평가한 값이 0이면 거짓으로 보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0이 아니면 그 값은 1로 평가가 되고, 이는 참으로 보아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면 if문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괄호 안에 평가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 100이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ns로그를 실행시켜 문구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 괄호 안에 이 괄호 부분이 평가식이 있지 않고 이렇게 상수 100을 집어넣었는데도 몸체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건 부분에 0을 한번 입력해보면,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조건의 몸체인 ns로그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100을 넣는 코드로 돌아와서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부분의 값이 0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평가되면 1의 값이 도출되고 1이란 참으로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몸체인 ns로그가 실행되고, 만약 0이면 거짓으로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몸체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하나의 더 코드를 살펴보면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본 코드 형태입니다. 오브젝티브 C가 이해하는 절차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만약 넘버의 값이 10이라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 식의 값은 0이 됩니다. 0이면 거짓으로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몸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넘버의 값이 마이너스 10인 경우 이 조건에 만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1이 됩니다. 1은 참으로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몸체가 실행되어 넘버에는 10이 대입되게 됩니다. 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건식이 있는 경우, 조건식에 부합하거나 0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들은 모두 1로서 인지가 되고 1이면 참이므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값이 0인 경우 이들은 다시 0으로서 인지되고 0이면 거짓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0과 1이 이런 역할로 쓰인다면 앞의 예제에서 이 코드는 이 코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 prime은 0 혹은 1의 값만을 가지는데 is prime 값이 0이라면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을 평가해보면 is prime은 0이기 때문에 is prime이 0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식의 값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식도 한번 평가해보면 is prime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is prime 값이 1이라면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에 의하면 조건에 부합해서 값은 1이 되고 두 번째도 당연히 is prime 값이 1이므로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is prime이 0인 경우 거짓이 되고 1이라면 참으로 되어 몸체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표는 논리 부정 연산자로서 뒤에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식의 값이 0이면 느낌표를 사용한 이 식의 값은 이를 부정해서 0이 아닌 게 되고 조건에서 0이 아닌 값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이 식의 값이 0이 아니면 이때 또 논리 부정 연산자를 사용하면 부정되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0이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부분들은 처음 들으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듣고 다시 if문의 조건식을 평가하는 예제가 나오는 경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와서 보고 다시 예제를 보고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불리언 변수를 오브젝티브-C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수형 변수라는 자료 유형을 나타낼 때 i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뒤에 변수 이름을 위치시킵니다. 불리언 변수도 마찬가지로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리언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 유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는 참과 거짓을 담을 수 있는 불형인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이름을 is prime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is prime에는 참과 거짓 값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불형은 전처리 기법으로 추가된 것인데 이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is prime에는 참과 거짓 둘 중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오브젝티브-C에서는 참과 거짓을 1과 0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yes와 no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제 6.10a는 앞이 예제 6.10을 불형 변수를 선언하여 수정한 프로그램으로서 입력한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의 예제와 구조는 똑같고 이렇게 is prime 변수를 불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의 예제에서는 is prime에 1과 0을 대입했는데 이 예제에서는 불형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대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0과 1은 거짓과 참을 나타내므로 이 부분을 참은 1로 바꾸어 쓸 수 있고 거짓은 0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참인 이 부분을 yes로 바꾸고 거짓인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도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형을 선언하면 거짓은 0과 no로도 나타낼 수 있고 참은 1과 yes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수, 데이터 타입, 제어 구조에 따른 여러가지 구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티브-C의 특성인 객체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